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주말 잘 보냈어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과 수요일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토픽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먼저 듣기 문제 유형 3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듣기 3번 문제는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예요. 1번, 2번은 어떤 문제였죠? 네, 그림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3번은 그림 대신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예요. 여기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원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선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 그래프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1번, 2번이 같은 유형이고 3번, 4번이 같은 유형이에요. 제목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그래프의 제목이에요. 그래프의 제목을 보고 1번, 2번 문제 중에 답이 있을지 아니면 3번, 4번 문제 중에 답이 있을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해요. 그럼 그래프 제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듣기 지문 첫 번째 문장이 보통 그래프 제목과 연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3번 문제를 들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잘 들어야 그래프 제목을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학 목적, 대학을 가려는 목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3번, 4번은 답이 아니구나. 지우고 1번, 2번 중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히 숫자, 그리고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3번 문제도 1번, 2번 문제처럼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은 특히 그래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쓰기 53번 문제의 좋은 연습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 3번에서 공부한 단어, 표현들을 가지고 나중에 쓰기 53번 그래프 묘사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먼저 준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는 제목이 뭐예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두 번째 그래프는요.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후 활동.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무엇을 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잘 들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무들에서 다운받은 수업 자료를 이용해도 좋고 강의 영상을 보면서 연습장에 답을 써도 좋아요. 1번, 2번 문제와 같이 3번도 한 번만 들려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으면서 중요한 숫자,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야 돼요. 전체 내용을 다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중요한 말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메모하면서 내용을 들어볼까요? 준비, 시작. 3번.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직장인의 점심시간은 1시간이 70%였고 1시간 30분은 20%, 1시간 미만은 10%였습니다. 식사 후 활동은 동료와 차 마시기가 가장 많았으며 산책하기, 낮잠 자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에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삐뚤삐뚤 늦게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펜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훨씬 빨리 쓸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는데 들은 내용, 메모한 내용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70%가 1시간, 그리고 20%가 1시간 반, 10%는 들었어요? 1시간보다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그렸는데요. 문제에서는 1시간 미만이라고 말했어요. 미만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조금 후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후 활동은 차라고 빨리 메모를 했는데요. 문제에서는 동료와 차 마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동료가 무슨 뜻이에요? 네, 동료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해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컴퓨터로 글씨를 쓰니까 너무 느려서 산만 썼는데요. 산책이라고 했죠. 산책하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낮잠 자기. 여러분도 이렇게 빨리 메모를 했어요? 자, 그럼 숫자와 함께 쓰는 표현을 공부해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하, 이상, 미만, 초과라는 표현은 듣기 3번 문제뿐만 아니라 쓰기 53번 그래프를 묘사하는 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이하, 이상을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점이 5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 4, 3, 2, 1 이렇게 5를 포함해서 5보다 작은 숫자를 이하, 5 이하라고 해요. 그러면 5를 포함해서 5보다 큰 숫자는 5 이상이라고 해요. 5, 6, 7, 8, 9, 10, 11, 12. 그럼 미만과 초과는 이하, 이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미만은 이 숫자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상, 이하와 다른 점은 5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미만이라고 말하면 4, 3, 2, 1이에요. 5 초과라고 말하면 6, 7, 8, 9, 10, 11, 12. 5가 들어가지 않고 5보다 큰 숫자를 말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전에 시험에 나왔던 실제 토픽 문제를 기출문제라고 해요. 여러분이 1번,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3번 그래프 문제도 문제를 듣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살펴봐야 해요. 선생님이 이제 3개의 문제를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화면을 보면서 답을 써 보세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8초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럼 듣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3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능력 개발과 지식 습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여러분은 운동을 자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였으며 그 다음은 등산, 그리고 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3번)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짐이 없어지거나 늦게 도착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비행기 수화물 사고 수는 2010년에 최고였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고 종류로는 짐이 늦게 도착하는 지연 사고가 가장 많았고, 가방 안에 물건이 깨지는 파손, 그리고 분실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